호프 쉴드 치세요? 아, 호프는 제가 어제 친구랑 같이 봤는데 보면서 이제 술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호프, 자, 호프 위대한 작품이다. 위대한 작품이다. 하지만 오해를 일부러 만들고 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작품이에요. 일단 확실하게 기정사실 하나 딱 태우자. 이 영화는 코미디의 문법을 착실히 따른다. 그것도 꽁트에 가까워요. 꽁트적 문법을 쓰고 있음. 뭐 물론 이게 나홍진 감독도 모르는 것 같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가 혹은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근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자고. 코미디의 문법을 착실히 따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SF라고 생각하다 SF는 SF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보통 SF를 말할 때는 SF, 스릴러, 뭐 서스펜스 등등을 말해요. 그러나 SF는 장르가 아닙니다. SF는 비주얼 컨셉에 기반해서 무엇을 만들어주느냐, 그 관객들에게 인지적 낯섦을 만드는 인지적 그 뭐라 그러지? 낯섦? 이걸 인지적 낯섦이라고 해야 될까? 인지적으로 낯설게 하는 전략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SF라는 비주얼 컨셉을 사용해서 코미디를 하고 있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다들 내가 뭘 본 거지?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게 제가 보면서 계속 느꼈었던 어떤 중심이었었거든요. 보기 전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 저는 보기 전에 주변인들의 리뷰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 주변인들의 리뷰는 이제 뭐 유튜버들도 있고 아니면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홍진이 찍다가 한번 죽었던 것 같아. 그리고 살아난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뭔가 어떤 심경적인 변화가 있든 아니면은 찍다가 너무 힘들었나 봐. 찍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살아나면서 이 뒷수습을 막 하다 보니까 후반부가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나는 다 본 다음에 느꼈어. 아니야. 이건 찍으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죽진 않았었던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야. 처음부터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 보기 전에 뭘 생각했었냐면은, 저는 두 가지 타입의 작가가 있다고 봐요. 두 가지 타입의 작가설. 이게 뭐냐면, 하나는 그리고 싶은 세계가 있는 작가와 그리고 싶은 장면이 있는 사람. 이 둘로 나뉜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소설을 쓰는 사람에서는 뭐 대표적으로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싶은 세계가 있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냐면 톨킨이 있죠. 이 사람들은 뭐야? 어떤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만들고 이러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리고 싶은 장면이 있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스티븐 킹이 있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1984 빠져나올 수 없는 호텔방에 갇혀가지고 막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이나 김용도 약간 세계가 있는 사람에 가깝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장르적 문법을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리고 싶은 세계가 있는 사람에 가까웠다고 봐. 근데 스티븐 킹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에 잠시만 보여줄게요. 스티븐 킹 미스트 이런 거지.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에 갇혀버린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등장하고 그것들이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러니까 정체가 안 드러나는 거야. 그냥 이 장면을 너무 그리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아니면 스티븐 킹들 중에서 다크타워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소설로도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한국에는 소설이 아직 다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거지. 이 다크타워 같은 경우에도 작가가 뭘 그리고 싶었었냐면은 그냥 어떤 그 롤랜드 왕자 탑에 오르단가? 그래갖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사막을 가로질러 달아나자 총잡이가 뒤를 쫓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게 롤랜드 공자 암흑의 탑에 이르다라는 어떤 외국의 시가 있어요. 이 브라우닝의 시. 근데 이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싶은 세계관이 명확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본다면 처음의 생각이야 이건. 처음엔 나홍진 감독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정도의 생각만 있었어. 왜냐면 그 호프의 영화 포스터
영화 포스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조인성으로 추측되는 사람의 뒷목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거를 광각으로 찍은 거야, 아래에서. 그래갖고 뭔가 이 거대한 숲의 배경 속에서 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 명 이렇게 들쳐업고 가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뭔가 서부극처럼 샷건 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어떤 고즈넉한 곳에서 일어나거나, 이런, 이게 되게 그냥 컨셉추얼한 그런 비주얼 컨셉이 굉장한 작품들 있잖아. 그런 것들 해보고 싶었던 거야. 옛날 스텔라 경찰차를 가지고서는 추격전을 하는 씬들, 한국에서 보기 드문 무언가들, 그냥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멋진 장면이 미친 듯이 나와요. 나오긴 함. 진짜 멋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멋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뭐가 멋있었냐? 스텔라 경찰차. 경찰차가 이 현대 스텔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각진 경찰차, 백태 타이어 있는. 진짜. 백태 타이어는 없었나? 백태 타이어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백태 타이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이게 진짜 멋있어요. 그냥 진짜 멋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올드한 배경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일단 이 배경 자체가 아마 추측으로는 1970년대의 한국이에요. 이게 왜냐면 주민등록 총조사 실시는 주민등록제를 애초에 박정희가 만든 거야. 박정희 정권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애초에 박정희가 주민등록번호 1번이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배경 자체는 1970년대일 거예요. 주민등록 총조사가 언제 있었는지 보자. 주민등록 총조사.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등록 총조사를 시점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뭐가 되냐면은 6.25 이후 약 20년 정도가 지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젊은 놈들보다 나이든 할배가 총에 더 익숙함. 이게 진짜 재밌는 거야. 뭐냐면 전쟁 당시 세대잖아. 주민등록이 나쁜 건가? 박정희가 나쁜 건 아니야. 그런 거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주민등록제 자체는 정말 그 외국에서 보기 드문 한국만의 특이한 것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어벤져스 11호가 나타났었을 때 히어로 등록제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지.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문화가 되었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긴 한데, 한 6, 8년이었었구나. 한 1968, 70년대 사이의 한국인 것 같네. 네. 자,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멋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멋진 장면들 한번 써보자. 멋졌던 장면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트럭에 타서 질주하면서 할아버지들은 총을 쏘고 할머니는 산알집에 총알을 채우고 있음. 근데 총알 채우는 게 마치 앉아서 이제 고추 말리는 파듯이 함. 이게 진짜 재밌었어. 이게 너무 멋있었던 거야. 일상적인 무언가처럼 이렇게 막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달려가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광각을 많이 써서 인물들이 길쭉해요. 근데 그 와중에 정호연과 황정민의 복장이 타이트하게 맞춰진 경찰복입니다. 애초에 이게 가상의 한국인 거야. 왜냐면은 경찰 복장이 저렇게 간지날 수가 없어. 자, 보여줄게. 호프의 정호연 배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경찰복을 말도 안 되게 핏하게 딱 줄여 입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황정민의 경찰복도 말도 안 되게 딱 핏하게 줄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두 사람 다 말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시원시원한 기럭지를 가진 두 배우가 화면을 가득 채우면서 달림. 진짜 그냥 시원하게 달려요. 이게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팔다리가 짧은 사람이 달리다 보면은 조금 약간 좀 아장아장 그런 게 있어. 광각으로 찍으면. 근데 광각으로 찍은데 기럭지가 시원시원하니까 달리는데 뭔가 시원해. 보는 내가 너무 시원해. 막 미친 듯이 달리는 거야. 물론 그 와중에 조인성도 시원시원해. 그러니까 주요 인물들이 다 길어. 그러니까 달려야 하는 주요 인물들이 다 길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심지어 외계인까지도 깁니다. 그래서 뭔가 달려가는 그 과정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랑 별개로 이게 이게 하나의 개그물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시켜 볼게. 이게 왜냐면은 어쩔 수가 없다랑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었던 영화가 있어요. 박찬욱의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제가 작년에 한번 리뷰를 해놓고서는 리뷰 영상을 안 올린 게 있거든요. 그 저거 뭐야 편집하다가 귀찮아갖고 안 올린 게 있었는데 이게 언제 개봉했었더라? 작년에 개봉했었을 거예요. 그쵸? 작년에 제가 이걸 봤었어요. 작년 추석쯤이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사람들은 이게 그 영화 설명을 잘 안 보고 갔었던 사람들은 이 영화를 스릴러, 서스펜스로 알고 간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왜냐? 이 영화는 블랙 코미디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 그 부조리극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블랙 코미디예요.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소통의 단절, 이상한 사고방식, 흐름 등을 통해서 얼레벌레 뭔가 일어남. 근데 이번 영화도 똑같아요. 애초에 이게 호프도 비슷한데 나홍진식 코미디예요. 왜냐? 일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메타 코미디 클럽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만 보자고. 여기 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 이 마지막에 보면 저 뚱딴딴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김혜준이라는 사람이 쇼츠를 또 하나 올렸었던 것 중에 비슷하게 자꾸 점점 옷을 벗고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끼들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니까 갑자기 중간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딱 끝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호프가 딱 그 꼴이라는 거야. 이게 방금 얘기했던 그 코미디 중에서도 이런 그 꽁트라고 그래야 되죠. 만담이 아니야. 이건 꽁트야. 꽁트의 문법을 정말 잘 지키고 있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 새끼들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니까 이제 뚱딴딴 하고 끝남.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영화를 관통하는 굉장히 재밌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라는 게 있어요. 이 영화에서. 이게 계속 나와.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씨발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대사에만 집중하면서 보는 과정에서 영화에서 비속어가 얼마나 많이 돌리는가 그것만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건 저거라니까.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이 영화가 코미디물이라는 걸 드러내는 문장이에요. 왜냐면은 계속 물어봅니다. 황정민이 막 물어봐요. 예를 들면 무슨 총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러니까 막 사고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총 챙겨봐 그러면서 막 총이 막 나오는 거야. 미친 듯이 나오는 거야. 총이 이렇게 많아?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고 따라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또 두 번째, 무슨 총을 이렇게 잘 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잘 타? 조인성한테 합니다. 조인성이 말을 안 타본 것 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말을 진짜 미친 듯이 잘 타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조인성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인성이 차를 타고 달리면서 창밖으로 몸을 이렇게 빼갖고 총을 막 쏴요. 근데 총을 쏘는 과정에서 결국에 마베이오가 맞고서 마이클 패스벤더가 결국에 총 맞고서 약간 죽듯이 떨어져 버려. 근데 안 죽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조인성이 이 한타를 이긴 다음에 막 와 해. 근데 그 과정에서 은문석 배우가 마지막에 하면서 흔들어 버려. 흔들어 버리니까 그 조인성 배우가 거의 죽듯이 사라져 버려요. 화면에서.
그리고 피가 막 쫙 튀어가지고 정우현 배우의 얼굴에 이게 피가 막 다 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막 극상에서는 죽은 거지. 극상에서는 죽은 거야. 근데 극상에서는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와 쿠키 영상으로 쟤는 어떻게 살아있냐. 근데 여기에 대한 감독의 답도 또 똑같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일 겁니다. 아마도. 이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영화 내내 이런 흐름이 계속 등장함. 근데 이거는 정확히 꽁트에서 소품이나 특이한 인물이 등장할 때 자주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막 둘이 막 대화를 하다가 두 명이서 얘기를 하다가 한 명이 틀렸어. 그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갑자기 뿅망치가 나와가지고 빵 때려. 그럼 관객들은 웃어. 그리고 사람들은 재밌어 해.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상대방이 이건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방금 때린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나고 이거 하나 맞춰. 또 맞춰. 또 틀려. 또 갑자기 또 뿅망치가 가서 꽝 때려. 아니면 뭔가 검은 쫄쫄이 타이즈 같은 걸 입은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벌칙을 주고 사라져. 막 이런 형태의 꽁트 되게 많이 봤잖아요, 우리들. 근데 그런 것들이랑 똑같아. 그렇게 흘러가. 계속 뭔가 여기서 이게 왜 나와? 아니면은 얘가 왜 이렇게 잘해? 근데 그 내내 계속 똑같은 말을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속 말해. 여기쯤부터 이제 우리는 이해하는 거지. 이거가 개그구나. 그리고 그 개그적 포인트가 계속 드러나. 뭐 예를 들면은 관객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계속 있는데 중간에 그 뭐지? 요리사, 그러니까 중간에 그 아이를 찾아서 막 마을로 내려왔었던 정말 뭐 모두를 죽이고 있는 외계인이 결국에 사람 손에 죽어버립니다. 근데 사람 손에 죽어버린 거야. 근데 죽어버리니까 이제 황정민이 끌고 가갖고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막 이렇게 해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톱이 안 들어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황정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애가 좀 슬퍼 보였다. 갑자기 막 눈물을 쏟는데 보는데 막 자기가 짠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되게 감정선을 잡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들으면서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톱을 꺼내가지고 막 심장을 막 썰고 있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 갑자기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은 알파야? 그러고서 막 사람 톱을 쏜다. 근데 작은 톱으로 하는데 안 썰리잖아. 근데 점점 막 극은 긴장돼. 그래서 씨발 안 되네. 그러면서 다시 이번에는 큰 톱을 갖고 와서 큰 톱으로 막 썰어. 근데 점점 막 거의 사람 같지도 않은 도살자적 측면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막 썰어. 그래서 황정민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황정민이 저 미친 인간 하는 식으로 의사 선생님 바라봐. 그러다가 또 안 썰리니까 어떻게? 이번에 막 전기톱 가져와. 점점 어디까지 가나 보자를 극 내에서 모든 세션들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 근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관객들도 헛웃음이 나올 정도가 되는데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게 있고. 또 그리고서는, 그리고 이 장르의 기본적인 문법은 코미디랑은 별개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사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엔 하늘에서 거대한 우주선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부딪히면서 폭발합니다. 폭발. 말도 안 되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폭발이 일어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전체 과정이, 즉 전체 과정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우주선이 내려옴, 모선이 폭파됨, 고립이 일어나게 된 원인적 사건 등등,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음. 이게 뭔 소리냐? 그냥 외계인들끼리 뭔가 일이 있었던 거야. 외계인들끼리 부딪혔고, 외계인들끼리 문제가 있었고, 외계인들끼리 어떤 사태가 일어나 버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왕비 같은 애랑 장군 같은 애랑 뭐 시다발이랑 그리고서 뭐 애기까지 다 같이 내려와 버린 거야. 그래 애기를 잃어버린 거지. 애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은문석 배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애기를 그냥 쏴 죽여버렸어. 근데 문제는 애기가 쏴 죽어진 것도 외계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버렸어.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의 모든 중심은 외계인인데 영화의 카메라는 인간을 찍고 있음.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서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일으킨 주체도 아니고 사건을 키운 사람도 아니야. 왜냐면은 아기를 죽여서 이 일이 일어난 건 아니야. 아기를 못 찾고 있었어 이미. 그냥 아기는 죽었고 아기를 죽은 거랑은 별개로 그냥 못 찾고 있었던 거야. 난리가 나 있는 거지.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 바가 아니니까 지금 막 다 사람들 죽이면서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 뿐이지.
근데 영화의 카메라는 인간을 찍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인간들은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알 수 없던 사태를 눈앞의 단서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해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황정민조차도, 황정민은 그나마 많은 사태를 봤었으니까, 황정민조차 그 뭐야, 외계인들 중에, 외계인 이름이 뭐지? 그래, 이 바미기르의 눈물을 보고서 그 자식을 잃은 외계인이라고 추론하고 있음. 그러니까 물론 인간미를 발한 순간이긴 했으나 애초에 추론이 틀려먹었다는 거야. 그나마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한 사람조차 추론을 틀려먹음.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인간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 길이 하나도 없었어. 알 길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엑스트라들인 거야. 근데 이 엑스트라들이 있고 그냥 엑스트라들이 그냥 막 죽어나가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영화의 주인공을 저 뭐 황제가 가지고 있는 뭐 함선이 뭐 떨어지고 막 지금 뭐 여왕이 조르가 어쨌니 바미기르가 어쨌니 이런 외계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드라마로 봤었으면 저거는 그냥 외계 종족을 주인공으로 하는 SF 서사에 조연으로 인간이 등장했구나라고 얘기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었던 거지. 애초에 영화의 처음 시작부터 인간들밖에 없었고 인간들의 입장에서 이 일들은 굉장히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이 일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비춰짐. 근데 이게 SF도 있고 이 극 전체가 고어한 측면이 있어요. 약간 좀 슬래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외계인이 막 뭘 던지는데 사람이 맞고 날아가는 수준이 아니야. 여기서 맞고 날아가는 존재는 황정민이랑 조인성밖에 없고요. 보통은 맞으면은 서 있는 부분이랑 맞은 부분이 잘려나가서 뜯어져 버려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세게 맞아서. 거의 막 이렇게 잘려나가. 막 상체만 남고 막 모가지가 떨어지고 팔이 사라지고 막 눌려가지고 팔에 질질 흘리고 난리도 아니야. 이 극 전체가 고어한 이미지와 추격전의 스릴 그리고 SF적 이미지가 뒤덮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코미디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모름. 근데 여기서 코미디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거 뭐야? 그 이면식 아저씨 있잖아. 똥타령에서 이 영화는 정점을 찍는다. 어떻게? 이 똥타령은 뭐야?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서가 되는 사실을 말하려는데 실감나는 이야기 전달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면식은 그래 해수리 아저씨 이면식은 똥 이야기를 죽어라고 해야만 했고 정호연 같은 경우엔 임성애 눈앞에서 펼쳐지는 실감나는 똥참기 원맨쇼 앞에서 우참쇼를 해야만 하는 우참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씬이 있습니다. 이게 그 꽁트의 별미인 거야. 너무 재밌었던 거야. 이 부분이 너무 즐거웠었던 거야. 그냥 개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그밖에 없어. 이 영화는 그냥 다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후반 5분에 등장한 외계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아는 설정을 줄줄 읊음. 근데 이거 사실 아무 의미 없음. 왜냐면 봐봐, 이 나홍진 감독의 큰 그림이야. 추가 투자로 속편 써야 하면 그때는 저 떡밥 가지고 뭐라도 해보겠다. 그러나 이번 영화에서 나홍진 감독은 무엇을 했는가? 이게 뭘 했냐? 500억짜리 SF 꽁트쇼를 만들었다. 약간 내 생각에. 그러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간 배임으로 고소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 말을 돌려가면서 했던 것 같은. 아무리 봐도 나는 이게 꽁트 이외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꽁트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던 거야. SF라고 할 때 SF에다가 어떤 종류의 스릴러도 만들어보고 드라마도 만들어보고 멜로도 만들어보고 뭐 예를 진짜 뭐 많이 하잖아. 근데 SF로 꽁트를 하는 게 너무 낯선 거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낯서냐? 진짜 이걸 꽁트로 보면 진짜 재밌어. 이거를 SF로 봐도 어떤 그 비주얼 컨셉은 진짜 SF가 맞아. 그쵸? 그것도 SF 꽁트잖아. 근데 봐봐, 그거 둘 다 어떻게 됐냐고. 둘 다 망했잖아. 사람들이 아직 SF로 꽁트를 한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차라리 외계 플러스는 애초에 이게 꽁트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영화의 포스터부터 영화의 흐름 전체가 다 모두가 다 진지해. 여기서 한 명도 웃긴 놈은 없어. 근데 웃긴 거야. 한 명도 여기서 웃긴 사람은 없는데 그냥 진짜 존나 재밌는 거야. 꽁트인 거야. 멀리서 보는 순간.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진지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진지해서 웃긴 꽁트 있죠. 그런 느낌인 거야. 이거는 한 명도 웃고 있지 않아. 한 명도 개그치지 않아. 그냥 그 모든 과정이 웃길 뿐이야.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낯설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는 김치볶음밥을 사리로 써서 광어초밥을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일단 맛있거든.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 맛있을 거야 아마도. 맛있을 거야.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은 있었어. 근데 우리는 이런 종류의 퓨전 음식이 아직 적응할 단계가 아니었었던 거야. 그리고 이게 이 감독이 지금 말했잖아. 여기서 고어한 이미지. 진짜 막 보면은 사람들 팔다리 날아가고 막 곰 시체에 막 팔이 드글드글 끓고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나가고 그리고 외계인들이 거의 혼자 프레임이 스킵된 상태로 막 미친 듯이 쫓아와.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달리는데 외계인은 이렇게 달려.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달려. 그러니까 이 스릴감이랑 그치 광어초밥에 묵은지 올린 거 본 적 거기까지가 현 시점에 이 2026년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변주의 끝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이미지는 고어하지, 거기다가 SF를 다 넣어놨지, 스릴러 서스펜스 다 넣어놨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끊임없이 이건 뭐지 하면서 그 서스펜스 같은 느낌으로 추리를 하고 있지. 근데 사실 이거의 본질은 개그였었던 거지. 이거의 본질은 코미디였었던 거지. 그것도 꽁트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약간 어떻게 됐냐면 이 느낌인 거야. 눈을 가리고 먹고 있는 거야. 이 작품이 뭔지 우리는 몰라. 결론을 보기 전까지. 그냥 처음부터 스파이더맨 얼마나 명확해. 오디세이도 사실은 보기 전까지 모르지 않아. 다 알아. 왜 다 아냐면 오디세이가 있으니까. 다 알아. 오디세우스가 마지막에 가고 이렇게 다 알아. 근데 얘는 아닌 거야. 이 호프는 등장 시점부터 결론까지 아무것도 결과적으로 나온 게 없었던 상태로 보니까 우리는 지금 백종원이 돼갖고 눈을 가리고 먹는 거야. 근데 먹으면서 이 빠스인가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백종원은 그나마 맞췄기라도 했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 끊임없이 고어, 스릴러, 서스펜스, 우주 미스터리, SF 하고 있는데 사실 다 까보니까 심지어 감독조차도 배임 걸릴까봐 코미디라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끊임없이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다들 이게 끝나고 나서 이러고 나니까 다들 어떤 생각하고 있어? 이제 이게 끝나고 나니까 내가 뭘 본 거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뭘 본 거지는 대답이 있어. 당신은 지금 SF 꽁트쇼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해할 수 있어. 이건 그냥 거대한 SF 꽁트쇼인 거야. 꽁트의 문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막 이런 것들부터. SF는 기본적으로 비주얼 컨셉으로만 쓰였었다. 라고 하는 순간 이 작품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지금 다른 데에서 보면 유병재 씨나 무슨 이게 시간 루프물이 아니야. 아무것도 나홍진이 그런 걸 생각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자꾸 여기서 깊은 뜻을 찾아내려고 그래. 이건 깊은 뜻을 찾아내는 영화가 아니야. 이거는 깊은 뜻을 찾아내는 영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설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맥거핀이고 기믹이야. 왜냐면은 보세요.
코미디 빅리그 같은 코미디 쇼에서 보면은 막 경찰도 나오고 범죄자도 나오고 뭐 무슨 지나가는 상인도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 사실 그냥 그 극 자체 진행을 위해서 넣어놓은 역할인 거지. 걔네들끼리 인물의 구조도니 걔네들의 집의 배경 사정이니 걔네들이 커온 성장 배경이니 아무것도 없거든. 왜? 개그맨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설정들이야. 근데 그 뒤에 거를 계속 유추하잖아. 유추해서 하나의 극을 만들 수도 있겠지, 누군가는. 잘 짜놓으면 맛있는 어떤 종류의 설정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애초에 그걸 고려한 게 아니라고. 지금 외계인 이름이 밤이 길어서 밤이 길고 애 돌봐서 아이돌범이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시간 여행이니 말이 되겠냐고.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꽁트쇼인 거지. 그래서 나는 정말 좋은 영화다. 너무너무 즐거웠었다. 왜? 내가 어쩔 수가 없다를 보고 감동을 받았었던 그 이유랑 똑같은 이유.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부조리극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다. 어떻게 끝났어? 어떻게 시작했어요? 애초에 이병헌이 가지고 있었던 느낌이 뭐였어? 잘렸어. 잘렸으니까 어떻게? 자, 다시 직장을 찾아야 돼. 근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다 안 하잖아. 왜? 직업적 자존심이라고 하는 어떤 부조리적 그 마인드셋 하나로 굶어 뒤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거 하려고 어떻게 입사 지원 서류를 내. 근데 입사 지원 서류를 냈는데 어떻게 돼? 경쟁자가 너무 많아.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 나 빼고 다 죽이면 내가 취업하겠구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뭐해? 거기다가 지원 냈었던, 즉 내가 가려고 하고 있는 회사랑 나랑 비슷하게 지원했었던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을 이 회사에다가 몰아놓고 그 사람들 다 죽이러 가는 거야. 그 죽이는데 정말 웃기게도 안 걸려. 블랙 코미디야. 안 걸려. 하나도 안 걸려. 그냥 얼레벌레 다 넘어가. 그리고 안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랑 똑같은 지점들을 계속 발견해. 소중한 사람들 대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직업적 가치관을 놓고 싶지 않아서 되게 부조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성민의 모습, 그걸 다 죽여. 근데 다 어떻게 돼? 걸리지도 않아. 마지막에 어떻게 돼? 모든 사람들을 다 자동화를 대체해버리고 그냥 본인이 그 자동화에 감독만 하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치만 어쩔 수 없이 감독이 필요한 그런 종류의 자동화 공장 내에서 불 꺼진 곳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블랙 코미디야. 왜냐면은 극이 끊임없이 스릴러랑 서스펜스처럼 막 얼레벌레 막 뛰어가고 막 진짜 막 긴박하게 뛰어가고 사람 죽이고 묻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박찬욱의 예술성이 돋보이지. 어떻게? 알몸이 된 차승원을 공처럼 돌돌 말아나갖고 하나의 어떤 화분 비료처럼 이렇게 말아놓는. 진짜 그거 보면서 막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돌아버린 인간이다. 예술성에 돌아버린 인간이다. 이런 걸 느끼면서 알몸이 된 공의 차승원을 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모든 난리치들 다 한 다음에 이병헌 안 걸려. 일을 해. 조용하게. 그리고 끝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보다 보면은 뭐야 씨발 왜 이렇게 얼레벌레 가다가 그냥 얼레벌레 끝나버려. 근데 이게 블랙 코미디라고. 근데 호프도 똑같다고. 호프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근데 이걸 자꾸 어떤 SF적 독해를 하려고 그러고 드라마나 일반적인 뭔가 이렇게 스릴러의 독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면 호프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셔도 좋아요. 꼭 보러 가셔도 좋아요. 사실 이거는 스포가 의미가 없는 거야. 원래 그런 거 있잖아. 개그물은 봐도 또 봐도 항상 재밌어. 메타 코미디 같은 거 보면 그냥 보러 가면 너무 즐거워. 나 그 결말 다 알거든? 그 이선민 씨가 막 옆돌기 하는 거, 점점 옷 벗는 거, 아니면 이재규 씨가 뭐 하는 거 다 봐. 그 진짜 끝도 없이 재밌어. 결말도 알아. 근데 결말을 알아도 그냥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꽁트로 보는 순간 정말 미친 듯이 재밌다. 여러 번 봐도 더 재밌다. 웃기는 지점을 알아도 재밌다. 근데 이걸 드라마로 보는 순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하여튼 여기까지가 호프 이야기였습니다. 뚠딴딴.